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셔가지고 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진짜 쉬운 진단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 이수학이고요. 네. 네, 얼마에 27,000원, 27,000원. 17%. 27,000원에 17%. 네. 이 종목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초에 한번 18,000원대에 한번 사갔고요. 네. 재미를 좀 봤다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또 샀다가, 이번에 좀, 네. 그러셨군요. 첫 번째 네. 기억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접근을 네, 네. 했다가 수익을 주니까 이 종목이랑 나랑 뭔가 궁합이 맞나 보다 해서 다시 들어가셨는데 약간은 가격이 27,000원에 17%. 그러면 지금은 목표 주가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이게 5월 달에 분할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금 비중이 한 60% 있는데, 오.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일정도 알고 계시고 질문을 주시니까 여기에 꼭 맞춰서 저희가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네. 예, 이소학입니다. 오늘 종가는 거의 2만 원대 근처입니다. 19,700원이고요. 사신 가격이 27,000원에 비중이 17%. 분할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 분할하는 동안에 또 정지 기간이 있을 텐데요. 그대로 좀 가져가 봐야 될지 김민준 전문가님, 이수학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님이 인적 분할까지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5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이 한번 필요하고요. 일단 5월 달에 인적 분할로 돼 있습니다. 다행히 물적 분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보니까 작년 11월에 사신 것 같아요. 11월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내가 재미 좀 봤으니까 또 궁합이 맞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수학의 이제 본업은 아시다시피 이 2차 전지 쪽은 조금 적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알킬 벤젠과 노말 파라핀을 하는 기업인데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공급하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킬 벤젠하고 노말 파라핀 쪽으로는. 그리고 이제 좋은 쪽이 보게 되면 석유화학 부분인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 같지만 이 기업은 석유화학 부분, 건설 부분, 의약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학의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석유화학 부분은 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석유화학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독특하게 내수 비중이 80%가 넘는데 국내 유일 업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학업체들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인상분을 공급분에 반영시키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공급분에 반영시켜? 이렇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킬 벤젠과 노말 파라핀을 자기들만 공급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원재료가 올라갔으니까 우린 공급가를 좀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차트 모습 보시고 우리 다들 이수학 아시겠지만 이제 SDI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작년 9월에 나왔던 또 11월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던 퍼포먼스는 전고체 이슈가 좀 되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지긴 했습니다. 분명히 이수학은 한 200대 이렇게 조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었는데 800억을 찍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죠. 2021년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람을 타고 전고체 이슈화가 막 되니까 SDI랑 황화물계 하면서 같이 협업도 하고 연구개발을 해가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SDI는 황화물계를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폴리머계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세적인 글로벌 흐름은 황화물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기결이 돼야 되겠죠. 실적 부분 첫 번째. 실적 부분은 요즘 화학업체들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아직은 혹한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가야 좋아질 건데 실적 부분은 조금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2022년에 지금 3분기 실적까지 4분기 아직 안 나왔는데 450억 정도를 찍었는데 글쎄요 2021년 800억을 찍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실적 부분은 조금 경기 침체 국면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전고체 시장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 것이냐, 이수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지금 전고체 시장의 도래는 당연히 예정돼 있어요. 지금 한파가 불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인식이, 전기차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약간은 좀 바뀐 것 같아요. 화재 문제라든지 또 방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슈화가 좀 많이 됐었어요. 한파에서는 뭐 히터도 잘 못 튼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고체에 대한 연구 속도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그때 이수학이 소화될 것이냐, 뭐 한농화성, 이수학 등등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소화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다행히도 또 고수 쪽에 속해서 현금 비중이 60% 정도가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기술적인 모습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아주 저점 바닥 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이제 기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도 테슬라가 한 3.9% 정도 올랐는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선별화가 됐거든요. 오늘 SDI가 가장 강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강했어요. 원래 테슬라가 좀 올라가게 되면 LNF가 좀 더 가는데 오늘 달랐거든요. 이렇게 종목군마다 섹터 안에서도 조금 모양새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가미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전국체가 부각이 되느냐, 그렇진 않았죠. 이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소재 쪽으로 조금 더 테슬라가 오르더라도 집중이 되고 있구나,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타시는 건 좋은데 분명히 기술적으로 바닥이라서 호흡 기간은 조금 길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2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가 오늘 19,700원인데 2만 원에 이제 비중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 넘어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30%까지는 비중을 늘려야지만 단가가 22,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그 목표는 일단 2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13%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 단가가 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다, 이제 이토마토를 계속 신청하시면서 여러 또 종목 상담이 채택이 된다면 22,000원대 비중 철수를 조금 하십시오. 본전 정도까지 왔을 때. 그래서 10% 정도 철수를 하고 20%만 가져가고 있다가, 왜냐면 전고체 시장이 부각이 안 되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수급과 매기가 안 와서 밀리는 것 같다, 그때 조금 더 10%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비중은 30%까지 하시되 우선은 단기 반등가 22,000원 정도가 오시면 비중 10% 철수, 그래서 20%만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22,000원 밑으로 다시 주가가 밀린다, 그럼 다시 비중 10% 추가. 그래서 끌고 가시되, 저는 올해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올해 최소한 가져가더라도 연말까지는 조금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셔야지만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25,000원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내년 초까지나 내년 중반까지 투자를 했을 때는 27,000원으로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답이 좀 됐나요? 네네, 추매를 해서 분할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 거죠, 5월달에. 추가 매수했을 때 분할이 보니까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거래 정지고요. 5월 31일에 그 분할이 되는 일정인데 전문가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 이수학에서 주주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물적 분할로 하지 않고 이제 물적 분할로 가게 되면 뭐 지분율을 100% 갖고 있더라도 어쨌든 껍질만 남잖아요. 근데 이수학은 인적 분할을 택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대표적으로 택했던 기업은 솔브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래 정지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불을 뿜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이수학 계획을 세워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렇게 뭔가 내가 손을 댈 때마다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효자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 종목이 이 시청자분께는 그런 종목이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수학 상담해 드렸고요. 그리고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책, 서적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천사조교님,
네, 종목 대창단조고요. 매수가는 7,500원으로 5%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내려서 시장은 좋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평가된 주식이어서 편하게 보유하려고 하는데 흐름이 안 좋아서 난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대창단조 종가가 6,970원으로 6%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올해 1월 들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크게 밀리면서 7,000원 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 매출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성장에 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서 또 산업기계들의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는 시세가 좋았는데 올해 들어 주가가 좀 하향 추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맥은 짚으신 것 같아요. 60일선에서 일단 진입을 하셨고 대창단조를 고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님 뭐 선택의 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쪽에 골랐는데 여기는 이제 무한궤도 링과 슈를 만드는 쪽인데 실적이 작년부터 대폭 좋아졌어요. 대창단조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까지 보시게 되면 뭐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죠. 거의 항상 뭐 2,500억대, 2018년에 조금 좋을 때 3,200억.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그렇게 큰 성장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작년에 뚜껑 열어보니까 갑자기 4천억대 매출을 찍고 영업이익이 500억을 찍는 겁니다. 건설 기계 쪽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 부품업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여기가 10%가 넘어가.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10%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뭐 6, 7%대 유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도 좋아져. 매출액 성장도 이어져. 눈여겨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밸류도 싸. 그런데 오늘 캐터필러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캐터필러 주식을 좀 보시죠.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계 업종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뭐 현대건설기가 좀 불을 뿜었고 현대두산인프라과가 좀 잘 갔습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묶인 테마성이 좀 있었고 캐터필러는 그거보다 좀 더 갔어요. 지금 캐터필러 주식인데 어제 그런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이제 순이익이 좀 감소했다. 이러면서 오늘 어떤 건설기계 쪽,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빠졌고 오늘 현대건설기계도 빠졌습니다. 커플링이 조금 된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 대창단조를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증권사에서 이제 이것도 제 주관적인 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증권사도 주관적으로 리포트 쓰니까요.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실적이 잘 나와도 리포트를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예측을 주식시장은 내일도 모르는데 어떠한 경기 변동성에 관한 것을 가미를 많이 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주가들이 굉장히 리포트에 일희일비가 많이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LX 일렉트릭 같은 거 10% 빠졌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리포트빨이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적도 안 좋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오늘 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과연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 기관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분들 이런 거 반성 많이 해야죠. 대창단조는 올해도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좋아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가 빠졌지만 이것은 캐터필러의 어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과의 어떤 건설기계 파트가 커플링 되었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9,700원까지 좀 올랐는데 조정 구간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60일 정도 선에서 조금 하단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6,700원 정도는 지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간 또 노이즈가 좀 끼고 있죠. 서방 국가에서 뭐 탱크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노이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전이냐 확전이냐의 기로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또 약간 확전 기로로 가는 분위기. 건설 기계 쪽은 이 분위기를 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대창단조의 실적을 좀 믿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뭐 헤비하시지는 않거든요. 5%에 뭐 겁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FMC 때 노려가지고 내일 스탠스 좀 보고 방향성 좀 보고 좀 밀린다 싶으면 6,700원대 5% 정도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하시면 단가 계산해 보니까 13,200원이니까 지금 6,600원까지 단가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맞나요? 13,200원. 14,200원과 7,100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리바운드가 나와도 7,100원인데 8,000원까지 리바운드가 가능해요. 그럼 13% 정도 수익이니까 이 부분을 근데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활성화 전략을 펼치기에는 각국 정부들이 재정 정책으로 아주 정말로 아마
원픽의 지금 재정 정책일 거예요. 부동산 경기, 내수 경기 부양. 그런데 어찌됐건 중국 양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이런 건설기계 파트들 수출액이 좀 늘어나거든요. 오늘 여기만 빠진 게 아니에요. 중장비 부품주도 진성TC도 오늘 꼬꾸라졌거든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캐터필러 영향이 좀 컸다고 보시고 대창단조는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네. 김관점으로 끌고 가시려면 양해까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6,700원에서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고 반등 목표가는 1, 2차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는 8,000원, 2차 반등 목표가는 8,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또 증권사 레포트에 현혹돼서 또 시야를 흐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김민준 전문가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고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대창단조입니다. 아래쪽에서 조금 더 사셔가지고 또 업사이드를 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늘 천사조교님의 대창단조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좀 쭉 나눠주고 계신데 종목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0232-8200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생활 건강, 예. LG생활건강 얼마에 사셨어요? 예, 75만 원 선, 예.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20%예. 20%. 오늘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셨겠어요. 네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내가 찾는 금액까지 올라가겠나 싶어가지고, 예. 원금 회복 가능할지. 이 75만 원이요. 예. 1월 달에 사신 거세요? 네네.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셨어요? 그때 중국 관련주가, 리오프닝. 예.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길래.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오늘 좀 많이 밀려가지고 좀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의 하락의 이유도 좀 짚어보고 원금 회복 가능할지 이 부분 타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이렇게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 꼭 이 시간 연락 주세요. 이상 징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LG생활건강이고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네요.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도 했는데 쇼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원금 회복 가능성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금 회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분석을 대창단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증권사에 불만 많습니다. 네, 증권사에 애널리스트들 훌륭한 분들이시고 연구원도 많은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그 증권사에서 대거 레포트를 냈어요. LG생활건강 레포트가 6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부진하다. 등등의 내용부터 실적이 부진하다. 명성의 근간은 LG생활건강 이렇게 등등 썼어요. 네. 모멘텀이 부진했는데 주가는 왜 올라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LG생활건강의 반등이 실적이 안 좋을 거란 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지금 실적이 좋을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심지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2, 3분기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박상정 앵커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의 종목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49만 원까지 빠질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수 하락 때 미리 선반영을 받고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49만 50만 원부터 다시 75만 원까지 올라올 때는 리오프닝 바람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라고 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모멘텀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실적으로 올라왔다는 건가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모멘텀으로 반등했던 주가가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이 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면 저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화장품이 저는 화장품에 관해서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클래시스나 로트로니처럼 좀 결합돼야지만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늘 말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뭔가 성장주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LG생활건강이라는 화장품의 대형주 원픽에 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적이 이제 감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작년도 실적보다 안 좋아질 것이냐?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작년이 7천억, 올해 9천억 써놨어요.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리포트를 낸 거 보게 되면은 오늘 실적 쇼크다.
이렇게 써니까 당연히 외국계들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전부 다 올 매도입니다. 외국인,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내려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한번 보시죠. 내려오면서 실적 안 좋다 그래서 100만 원부터 계속 조정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왔는데 지금 올라온 것도 또 실적이 또 안 좋다. 그러면 주가에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솔직히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와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리포트에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유하시고요. LG 생활건강이 올해 뭐 작년보다 실적이 더 떨어질려는 마음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근거를 대야 되니까 중국 시장이 작년에 위드 코로나였습니까? 아니었죠. 지금 위드 코로나지 않습니까? 화장품 매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봐요. 단지 화장품의 매출액이 성장주처럼 막 뻗어가지는 않겠죠. 그건 LG 생활건강의 문제예요.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조금 더 고객의 니즈에 맞춘 고가 화장품이라든지 좋은 질 좋은 브랜드를 내놓는 것은 LG 생활건강의 문제고, 저는 위드 코로나 갔기 때문에 화장품의 매출은 작년보다 좋아진다고 봅니다. 실적도. 그래서 75만 원대는 넘어갈 수 있고요. 단지 오늘 리포트를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어요. 대다수가 83만 원.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여기까지 보시고 접근하셨을 거예요. 다음 이평선까지.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리오프닝이 요새 좀 시들시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순환매의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섹터가 리오프닝이다. 리오프닝 계속 가길 원하죠. 뭐 요즘에 뭐 카지노, 면세, 화장품 좀 불을 뿜었다가 조금 쉬어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쉬어간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반등이 지금 비중이 20%니까 화장품이라서 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하시되 시간 투자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뭐 9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 좀 저도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5만 원 목표 주가 드릴 테니까 그 정도에서 종목 교체 수익 조금 내시고 나오시는 걸로 저는 권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원금 회복 그리고 한 85만 원 정도까지 약간 더 수익 내는 구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예, 뭐 설명 이래 고맙습니다. 예, 꼭 잘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LG생활건강 알아봤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기대를 안고 1월 달에 접근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크게 밀려 내려가니까 걱정을 하셨나 봐요.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좀 공유를 하면은 또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 생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을 도와드릴까요? 조수영 캐스터가 골라주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우도해군 445기님, 네, 종목은 포스코 ICT고요. 매수가 7,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면 오늘 6,7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 종목 포스코그룹주가 같이 급등하면서 올랐던 종목인데요. 9% 넘게 갔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줄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민준 전문가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실적이 안 좋았고요. 주가가 뛰었던 부분은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 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삼성 SDI하고 하이니켈 이제 계약건이 있었었죠. 그게 뭐 SI도 간 요인이 됐었고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올라간 이야기도 됐었습니다. 뭐 워낙 튼튼하니까. 근데 이제 관련 그룹주로 조금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포스코 ICT의 본업보다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주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업권을 보게 되면 전기차 인프라 충전 관련주들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멘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단기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밀린 것 같아요. 포스코 ICT가 작년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보시게 되면 2021년에 그렇게 유동성 공급이 풍부했을 때인데도 적자를 거의 200억 가까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647억으로 그냥 뭐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만큼 못 찍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도 좀 뜨뜻미지근했고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평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450억 정도 되는데 여기를 좀 회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에 관해서 이제 밸류 측정하는 게 문제가 뭐 크게 관심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이슈 플레이였었거든요. 포스코 ICT. 뭐로든 묶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그저께 말씀 나왔던 어떤 뉴스플로우처럼 포스코 케미칼이 SDI랑 하이니켈 뭐 계약했다 이런 뉴스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인프라 충전 관련해가지고 오늘 뉴스플로우를 좀 탄다든지 그래야지만 거래량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이 20%인데 이건 추가 매수는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솔직히 차익 실험 매물이 많이 좀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폭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밑에 이동평균선들을 질비하게 좀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그랜브레이 법칙에 의해서 정배열된다고 하거든요. 주가가 약간 뭐 정배열되면서 우상향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밀집도가 있다고 해서 탄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가가 흘러내릴 공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거래량도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좀 안 되게 터졌는데 거의 800만 주 가까이 터졌고 오늘 거래량도 130만 주가 터졌는데 이건 차익 실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1월 30일에 한번 뿜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1600만 주 터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지금 다시 고점 상단까지 올라가서 실적도 안 좋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6,000원까지 조정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포스코 ICT를 접근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FOMC 때 출렁거림을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음봉이 한 번 더 출현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400원 제시 들어가고 반등 목표가 만약에 내일 하루 정도 음봉이 더 쓰고 양봉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본전 정도 6,900원 정도에서 손실 줄이고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진단을 드렸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제 오늘의 시세를 좀 봤을 때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다.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6,400원 하단에 저희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원금 회복 근처만 되면은 나오자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포스코 ICT 봐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혹은 원금 근처까지 재차 회복돼서 이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살펴볼 분도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가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고재관님의 한세 실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80원의 비중이 7%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 16,000 지금 80원인데 오늘 종가가 16,100원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가격 같아요.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15,500원 이하 가격 오면 3%더 사봐도 될까요? 그래서 10%를 좀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세 실업. 이 전략이 괜찮은가요? 전문가님? 네,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금방 제가 봤던 리포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아니다. 조금 선반영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불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쨌든 의리 쪽이지 않습니까? 소비 둔화에 맞춤을 좀 짠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쁘게 리포터를 썼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소비 둔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의료라고 비껴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한 쪽은 한 것 같고 하나는 보게 되면 재고 소진이 많이 되고 있다. OEM 업체들 그리고 조금 그 악재들은 다 선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유명한 이제 G로 시작하는 그 업체거든요.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갭이라고 이제 하죠. 브랜드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한세실업은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좀 감소할 것이라는 쪽이 있는데 뭐 전년도만큼 실적은 못 찍습니다만은 이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시즌에 맞췄을 때 과연 매출액이나 실적 부분이 많이 감소했느냐 그렇게 저는 감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 락다운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다 이제 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 둔화는 맞긴 맞는데 과연 기존에 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꼭 사야 되겠다 필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안 하겠느냐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를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뭐 에너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제 문화가 바뀌고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소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실적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 햄버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 둔화인데 햄버거 안 먹었느냐? 뭐 잘 먹었으니까 실적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의류에 관해서도 물론 있는 옷 계속 입을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연준이 고뇌하는 거죠. 제발 지갑 좀 닫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렌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요즘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 굶는 정말로 그래서 뭔가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럼 구청장 바로 해고해야죠. 요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더 쌀을 주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 의료에 대한 소비 패턴도 조금 다르게 봐줘야 된다 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자면 재고 소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왜 15,5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3%로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끌고 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은 조금 하향 조치됐습니다. 2만 원 정도 보는 증권사가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는 반등 안 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내다보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어떤 시속 게임이 시선이 투심의 방향은 둘째치고 이건 투심의 방향과는 무관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의류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리냐 이러면 주가 못 가요. 이 기간 행보를 했는데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꼭 이런 부분들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세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별로 소비 둔화에 맞춰서 직격탄이 아니네? 그럼 주가는 단기 리바운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 19,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추가 매수 의견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추가 매수 충분히 뭐 15,500원까지 열어두지 마시고 14,500원까지 열어두시고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3% 정도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세실업 추가 매수 가격을 시청자님은 15,500원으로 예상하셨는데 14,500원 정도에서 조금 더 사셔서 이 종목 수익 내고 나오시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재관님의 종목 한세실업 알아봤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계시네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시청자님, 전화가 끊겨서 저희 다시 한번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번호 0232-8200번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다시 또 시청자님이 전화 주셨다가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저희가 종목 봐드릴 때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유튜브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서 저희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2-8200번입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얼마에 사셨어요? 48,500원에 10%. 48,500원에 10%. 어떤 48,500원. 네, 48,500원에 10% 네.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분할한다는 것이 이게 책자로 왔는데 네. 분할을 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지 분할로 가져가야 될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할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또 투자 판단까지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듣다가 어려우신 게 있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니까요. 하나솔루션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할을 앞서서 지난 9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민주 전문가님이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하나솔루션 물적 분할을 지금 금방 찾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뒤에 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물적 분할이 증권사에서 뭐 연락이 왔나요?
책자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공시를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솔루션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회사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예전에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 나왔는데 좀 흐지부지고, 하나솔루션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게 맞아요. 백화점 부분하고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태양광 부분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케미칼 부분을 띄어내겠다는 건데, 워낙 신규 투자도 많이 했고요. 프랑스 쪽에도 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솔직히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잘 나갑니다. 솔직히 뭐 북미 지역에서도 미국 쪽에서 대표적으로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풍력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더 좋게 보는 쪽이고, 중동 지역에서 풍력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 이제 글로벌 상황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굉장히 대지가 넓잖아요. 뭐 태양광이 가장 더 우선순위가 갈 것 같고, 태양광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주가 퍼포먼스는 안 좋지만 저는 수소 쪽이라고 보는 쪽인데, 이제 하나솔루션의 물적 분할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5년 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뉴스플로를 보는데,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책자가 왔다고 하시니까. 지금 네. 분할 기일이 3월 1일이고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분할이 발표가 된 게 맞고요. 이제 곧 일정도 임박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 전화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미리 받아놓고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분들도 실시간으로 지금 상담 신청을 받자마자 좀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분할 존속회사가 하나솔루션이고, 그리고 사업 부분은 케미컬하고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합니다. 분할 신설 회사가 하나갤러리아고요. 하나갤러리아 이 백화점 사업 부분 이쪽하고 나눠지는 걸로, 그래서 3월 1일이 분할 기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달간 거래 정지 기간 들어가고요. 그러면 추가 설명 좀 더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제가 봤던 뭐 뉴스플로우는 좀 지난 걸로 확실히 확인이 됐고, 책자를 받으셨으니까 이 박성정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할을 하는데 이제 갤러리 부분을 한다는 게 이제 백화점이거든요. 과연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분할이 되게 되면 백화점 부분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케미칼 부분도 갖고 있고 태양광 부분도 갖고 있을 건데, 우리 시청자님이 마찬가지고 전화 연결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을 바라볼 때 화학소지 업체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광 업체를 바라보고 태양광의 어떤 성장성 또 실적, 하나솔루션은 올해도 실적이 좋고 내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이제 껍질만 남았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신뢰를 LG화학을 좀 들고 싶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LG화학이 이제 안 좋은 선례를 좀 남겼어요. 그때도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 원성이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을 보고 산 건데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양극재 공장 설립한다고 하면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1, 2년 뒤에 지분율을 100% 보유했을 때 하나솔루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내가 과연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니즈에 맞춤 전략이 물적 분할을 해버렸을 때 하나솔루션의 메리트가 남아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 같아요. 솔직하게 물적 분할이 무작정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에는 물적 분할이 더 이득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과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했을 때 주주 입장에서 물적 분할이 안 불편하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그게 책자 왔는데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솔루션의 어떤 태양광의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단기적인 리바운드는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밸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데 이 분할 이슈를 끌고 갔을 때 하나솔루션의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나는 좀 전문가님 뭐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분할을 했는데 이제 IPO 상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보유해가지고 LG화학 비슷하게 1, 2년 투자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보유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6만 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 6만 6천 원, 뭐 6만 3천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시청자님 단가가 4만 8천 원이니까 앞으로도 상승폭이 20%가 넘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다 보니까 비중을 늘려가지고 주가가 밀리면 분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이 다시 4만 원까지 빠진다 이거예요. 비중 추가 10%를 해가지고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단가 낮추고 끌고 가버리겠다.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게 싫고 나는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48,000원 반등 시에 포트 교체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정 전략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시청자님 장기 투자하세요. 아니면 단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정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이나 시청자분들 담보금이 다 틀리고 투자 기간은 본인들이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4만 원까지. 장기적으로는 상승부가 갈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은 1, 2년 정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판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48,000원대 조금 더 단기 반등 시간에 일단 한 템포 빠져나오고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단기인지 중장기인지에 따라서 선택지를 두 개를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러는데, 예. 며칠까지 그 매매가 가능해요? 27일입니다.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거래 정지 기간 있으니까요. 이건 꼭 참고해 27일 주세요. 안에 그냥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되겠네요. 예. 시청자님 꼭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주식 용어들, 뭐 분할한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거 어렵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이 또 쉽게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드리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요즘 분할 이슈가 이렇게 많았군요. 한화솔루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민윤 전문가님. 드디어 FOMC의 뚜껑이 열리는데 이제 내일장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그 출연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배우와의 산다가 다다음 주부터 예정돼 있거든요. 오, 네. 우리 앵커님 이제 안 계실 것 같은데 슬픈데 어찌됐건 그때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되게 그 내일장 공략 포인트를 짧게 써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희한테 시간이 한 3분 정도 주십니다, PD님이. 근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무조건 매파적입니다. 매파적이고요. 긴축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늘 이제 그 명인의 복귀나 배우의 산다 이야기 때도 했지만 이번에 제가 굉장히 길게 할 건데 연준의 스탠스가 최저금리 부분은 늘 퀘스천 마크로 남겨둘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가진 패예요. 네. 그 부분을 공개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대외 변수에 연준은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게 최저금리를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밝혀버리면 향후에 벌어질 대외 변수에 연준이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꼭 감춰둘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매파적인데 내일 나오는 그 매파적인 스탠스에 이제 투심이 반응하는 게 두 가지죠. 너희들이 금리 인상 해봤자 몇 번이나 하겠어. 이렇게 시장이 투심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무난하게 기간 행보 내지는 상승표로 가는 거고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아주 좀 강렬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장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연준의 이야기에 그렇게 일희일비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정해진 답정려 같은 그런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 별로 좌지우지 되실 필요 없고 단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올 연초 1월 달 지났는데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상승률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3위예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에 의해서. 작년에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였습니다. 맞아요. 뒤에 있는 국가가 딱 한 국가입니다. 러시아. 창피한 노릇이었죠. 근데 올해는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증시 상승률이 올해 2,700선, 2,800선을 보는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2월 달에 2,800선, 700선까지 도달해 버린다? 주식 팔아야죠. 조정 깊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건강한 조정은 필요한 게 낫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어닝 시즌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 공급 때 개인 수급들을 많이 체크하신데 지금은 개인 수급 동향 체크가 필수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개인 수급이 가는 쪽으로 가시면 그 주가는 못 간다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피도 장 막판에 바뀌었던 이유가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세를 많이 박차를 가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돌아섰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순매수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코스닥에서. 그러면 코스닥 삽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럼 코스피 사요. 그래서 개인들 매수세를 좀 확인하시고요.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믿을 건 그래도 실적뿐이고요. 결국은 이제 숲을 잘 봐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는 쪽을 보게 되면 1월달에 반도체 부품 또 오늘 자동차 기아 같은 거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신재생 오늘 제약바이오 좀 가더라고요. 또 제약바이오 뭐 저사주 매입이 있었지만 셀트리온 그룹주에 제약바이오 유심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배워야 산다에서 길게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세요? 네, 2월 13일부터 이제 진행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우 전문가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좀 일찍 예고를 해드립니다.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배워야 산다 좀 꼼꼼하게 보시면은 전략에 대한 기난 이야기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김민우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수익을 5% 낼까요? 50% 낼까요? 이런 고민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좀 뛰어볼 테니까요. 이 시간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